안녕하세요, 이긍정입니다. 여러분, 당근마켓 많이 사용하시나요? 당근마켓의 자회사인 당근페이가 전자금융업 등록을 위해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자와 선불 전자지급 수단 발행업자 라이선스를 신청했습니다. 쉽게 말해 결제 사업과 포인트 충전 사업을 위한 라이선스를 신청한 건데요. 최근 당근마켓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알아볼까요? 당근마켓은 2015년에 출시한 위치 기반의 중고거래 플랫폼입니다. 작년에는 이미 11번가, 위메프, G마켓 등 전통적인 온라인 쇼핑 서비스를 제치며 1위 사용자 순위로 2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도 1,800억가량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투자은행의 평가로는 당근마켓의 기업 가치를 약 3조에서 4조로 책정을 했는데요. 이 금액은 이마트로 유명한 신세계의 시가총액을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왜 또 돈 얘기만 하냐고요? 여러분, 그러면 미국에서 마가나 팽, 판다라고 부르는 기업들을 아시나요? 시장을 이끌어가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의 앞자를 딴 마가 또는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의 앞자를 따서 팽, 그리고 페이팔, 아마존, 엔비디아, 디즈니, 알파벳의 앞자를 따서 판다라고 부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요, 한국에도 네카라쿠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 민족을 뜻하는데요. 여기에 저번 주에 소개해드린 토스와 당근마켓을 포함해 네카라쿠 배당토라는 단어가 새로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당근마켓이 기업 가치도 높고 구직자들이 선망하는 기업으로 뽑히고 있으니 이 서비스의 규모가 생각보다 크다는 걸 실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냥 동네에서 쓰던 중고거래 플랫폼이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높은 가치를 받게 된 걸까요? 저는 당근마켓의 바이럴 마케팅이 제대로 먹혔던 것 같은데요. 이런 당근 밈을 통해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유입이 되었고, 이들을 통해 가족 단위의 중장년층 혹은 1인 가구까지 골고루 포섭할 수 있었던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은 도시 인구 밀도도 높고 각 동네마다 오프라인 상점과 식당이 다양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이런 지역 기반의 서비스가 구축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죠. 참고로 이런 동네 기반이라는 개념을 하이퍼 로컬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에서는 슬세권이라고 하죠. 당근마켓은 별도의 회사로 당근페이를 설립했는데요. 이러한 모습은 다른 회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네이버와 네이버페이, NH인과 페이코 등등 많은 회사들이 핀테크를 주 사업으로 진행할 회사를 별도로 만들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결제 사업과 포인트 충전 사업을 위해 라이선스를 신청할 때 금융 규제를 피하고 더 나아가서 아예 독립적인 핀테크 회사로 분리하는 것이 사업 확장에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당근페이는 결제 사업과 포인트 충전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근페이가 신청한 라이선스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통상 신청 이후 20영업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당근페이는 빠르면 이달 17일, 그러니까 추석 지나고 나서 그쯤 라이선스를 확보해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서비스 개발은 마쳤고 라이선스만 기다리는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 충전은 선불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티머니, 쿠팡의 쿠페이머니 같은 서비스인데요. 참고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충전된 금액이 2조 4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비대면 시대에 편리성을 위해 충전을 하고 결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 포인트는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머지포인트 역시 이 선불 포인트 충전에 해당하는데요. 머지포인트의 운영사인 머지플러스는 선불 전자지급 수단 발행업 라이선스, 다시 말해 선불 포인트 서비스 라이선스가 없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니까 당근머니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선불 포인트 충전은 가게 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근페이가 나와서 뭐가 좋을까요? 당근마켓은 이미 농수산물이나 축산물 등의 판매를 중개하는 동네 장보기 메뉴와 청소나 세탁, 반려동물 돌봄 등을 제공하는 생활 서비스 메뉴에 한정해서 결제 서비스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근페이가 정식으로 출시된다면 이 이상을 넘어 중고거래 자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겠죠. 에스크로 서비스가 도입되어서 이제는 미리 결제를 해놓고 중고거래 장소에서 물건을 받은 뒤 수령 완료만 누르면 알아서 송금이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 당근마켓은 더 이상 중고거래 플랫폼이 아니라 지역 생활 커뮤니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쿠폰북 메뉴 같은 경우는
동네에서 사용하는 쿠폰 책자를 대체하기도 하고 지금은 동네 알바부터 부동산이나 중고차까지 메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근마켓은 전국을 6,500개로 쪼개서 관리한다고 하는데요. 당근마켓의 특색 있는 지역 제한이라는 요소를 사용한다면 중고거래에 더해 반경 6km 안에서 중고 물품을 서로 배달까지 해주는 당근 배달이 나올 수도 있겠죠. 아니면 지역 상점들과 제휴를 맺어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근 멤버십은 어떨까요? 이와 더불어서 당근마켓이라는 플랫폼에 입점한 고객들에게 당근머니 결제 서비스와 포스기를 대체해 정산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활용하는 지역 화폐의 역할을 당근페이가 빼앗아갈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당근페이 역시 별도의 앱, 서비스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근페이를 따로 출시하면서까지 페이 서비스에 당근이 손을 뻗는 이유는 뭘까요? 이런 포인트 충전과 간편 결제 기능은 락인 효과를 통해 충전해 놓은 포인트에 유저가 발목이 잡혀 계속 유저가 플랫폼에 돌아오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카드사 등에 지출하던 결제 대행 수수료를 절감하고 고객들의 구매 데이터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당근마켓은 데일리 액티브 유저, DAU도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고 특히 지역, 성별, 나이라는 타겟으로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확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근마켓의 광고주분들은 대부분 동네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분들이 많습니다. 아예 광고 가이드에 지역 제한이 걸려 있어요. 지역과 연관성이 없는 제품이나 브랜드, 가게 광고는 승인이 나지 않는다고요. 그분들에게 특정 상권, 특정 아파트 단지에 특정한 나이대에 맞춰 광고를 보여줄 수 있게 한다면 전략적인 광고 수단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식점과 사람을 중개해준 배달의 민족의 역할을 당근마켓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는 음식점이 아니라 생활에 밀접한 모든 부분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중개가 되겠네요. 참고로 이런 정보는 어디서 찾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이런 업계 동향은 각 회사에서 보도자료를 내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거나 비공식적으로 지인을 통해 정보를 얻게 되는데요. 보도자료 없이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바로 채용 사이트입니다. 사실 당근페이에 대한 채용이 작년부터 있었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은 다 알던 내용인데요. 채용 사이트를 확인해 보시면 어떤 직군의 채용이 일어나는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당근마켓이 영국이나 미국, 일본에도 진출한 것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시장의 방향성을 짐작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됩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이 하이퍼 로컬, 동네 생활권을 바탕으로 하는 슬리퍼만 신고 이동할 만큼 가까운 이른바 슬세권 상권을 휘어잡고 있는 당근마켓이 당근페이를 출시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가져와 봤습니다. 원래 이런 지역 기반의 커뮤니티는 동네마다 있는 맘카페가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는데요. 당근마켓이 한 단계 진화한 지역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 앞으로의 행보가 계속해서 기대가 됩니다. 맘카페가 서비스가 된다. 저만 재밌어 보이나요? 오늘 소식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럼 당근하러 가봐야 돼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